시조 33조 고산 9곡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산 12곡은 이황의 작품이고 이번 시간에 배울 고산 9곡가는 이이의 작품이다. 이황이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잖니. 고산 9곡가도 도산 12곡과 똑같아. 창작의 상황에 두 작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목 고산 밑에다가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 고산이라는 공간도 도산 12곡의 도산과 똑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밑에 쓸게요. 자, 1번 고산 9곡가의 고산 일단 1번 어떤 공간이다? 고산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니까 여기서 유유자적 하면서 놀 거니까 친화의 공간이다. 친근할 진짜 조화로운 자. 자연과 친근하게 조화를 주며 사는 친화의 공간. 친화의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뭐해? 학문 수양하니까 이 고산이라는 것도 도산과 마찬가지로 수양의 공간이다. 수양의 공간. 그리고 이때 고산은 단순히 산이라는 그런 자연 지형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 공부라는 학문의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고산 9곡가는 맨 앞에 서사에 해당하는 1연이 있고 나머지 2연부터 10연까지 총 제목은 9곡까지만 10연으로 된 연시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 고산이라는 곳에는 연못 또는 계곡이 이렇게 흘렀대요. 그래서 이 연못을 고산에 9번 구부러지는 연못 또는 계곡이라고 해서 고산 9곡담. 이 담자가 계곡 또는 연못 담자거든. 고산에는 이렇게 9번 구부러지는, 여기는 선생님 한 번만 구부러지겠는데 이렇게 9번 구부러지는 9곡담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서사에 해당하는 1연을 먼저 짓고 이 9번 구부러지는 곳 한 곳 한 곳 한 곳마다 모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승지,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들이거든. 그래서 각각 9개의 구곡이라는 공간에 각각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이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경치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대. 서사의 1연 이외에 뒤에 구곡담의 1곡부터 9곡까지를 한 수씩 지어서 2연부터 10연까지는 1곡부터 9곡을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한 수씩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목은 9곡가이지만 총 10연으로 된 연시조다. 10연의 연시조. 10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보면 거기서 강호의 봄이 드니 여름이 드니 가을이 드니 겨울이 드니 그다음 마지막 동작은 이모의 삐리함도 역군을 셨다라고 해서 각 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었잖아. 고산 9곡가도 마찬가지다. 1곡은 어디인가, 2곡은 어디인가, 9곡은 어디인가 이렇게 2연부터 10연까지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더 어렵지 않고 내용도 더 간단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제1수. 1수는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2라는 성리학의 대가가 관직에 있다가 관직에서 벗어난 다음 고산이라는 산에 돌아와서 역시 후배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원을 짓고 자신도 공부하며 지낼 때 그때의 상황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33쪽 1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1수의 중심 내용은 고산이라는 산에 집을 짓고 주자학을 배우는 내용. 자, 주자학은 성리학과 동의어, 유교, 유학과 동의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성리학의 창시자가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학자거든. 자, 이렇게 볼게. 고산 9곡담을 이 고산이라는 산에 9번 구부러지니 계곡을 사람이 모르든 이때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성리학의 내가였던 그리고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던 내가 내가 여기다가 터를 닦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니 야 이가 여기다가 소원 세웠대 우리 가서 공부 가르침을 받자라고 번님네 다 오신다.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이를 원래 이는 한자 어휘를 많이 써서 오른쪽에 쓴 것처럼 주모 복거하니 이렇게 한자 어휘를 썼어요. 이게 바로 여기다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번님대가 다 찾아온다. 여기 있는 번님대는 놀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배우러 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들때줄 번님대는 절대 놀러 오는 사람 아니고 위에다 쓰세요. 성리학을 배우려는 학생들, 성리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 나한테 온다. 좋다.
내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이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인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서원을 짓고 지내는 이곳 고산, 이 고산의 서원, 이곳이 주자가 성리학을 공부하고 창시했던 어디인 것처럼 무의, 다 지명입니다. 무의라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서 성리학을 한번 배워보겠다. 자, 마지막 등장, 어주어는 감탄사입니다. 무의를 상상하고, 이는 지금 고산에 있지만 여기가 주자가 학문을 닦았던 무의라고 상상을 하고, 이 고산이 무의랑 거의 똑같은 공간이라고 상상을 하고, 마치 나도 주자처럼 여기서 성리학을 배우겠다. 학 주자하리라. 이때 학은 배우다라는 뜻이고 주자는 주자하기니까 성리학. 학 주자하리라. 성리학을 배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2형부터 10형까지는 9번 구부러진 7부터 9곡까지를 공간 이동하면서 한 수씩 지었다. 그래서 이수, 초장. 7곡은 어디인가? 자기가 묻고, 여기 7곡에 해당하는 지명을 사람들이 관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여기 7곡은 바로 관함인데 지금 관함에 해가 비치고 있다. 그래서 뒤에 2형부터 10형까지는 초장에서 뭐뭇은 어디인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2형, 10형 공통적으로 초장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문답법, 특히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니까 자문, 자답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방식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또는 통차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장 7곡이 어디인가? 여기 9곡 중에 여기 7곡이 어디인가? 7곡 여기가 관함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관함에 해가 비친다. 오른쪽에 써놨죠? 20서 10서까지 1번 쓰세요. 유사한 통차 구조의 반복. 밑에 3수도 봐봐. 2곡은 어디인가? 4수도? 3곡은 어디인가? 묻고 답하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오른쪽 1번 유사한 통차 구조가 반복되고 2번 문답법, 특히 네모, 자문, 자답법이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초장에 이 7곡에 해당하는 관함에 해가 비친다는 것은 지금 아침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비친다 밑에 시간적으로 네모, 아침 이렇게 쓰면 돼. 여기 7곡부터 9곡까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간 또는 계절적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7곡은 시간상 아침이라는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들판에 안개가 걷히니 안개 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안개가 걷히고 나니 먼 산이 그림이로다. 이 말은 먼 산이 픽처다 이게 아니라 그림처럼 아름답다. 먼 산이 그림이로다. 아름답다. 이거 영탄적 어조 맞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예찬적 태도. 그 다음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는 영탄적 어조가 쓰인 거야. 송간 소나무 사이에 녹줄, 술덩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더라. 마치 친구가 나를 찾아온 것처럼 반갑게 바라본다. 누구를? 산을. 자, 중장에 안개가 걷히니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여. 그 안개 때문에 안 보였다가 짜자잔 나타난 그 산이 마치 오래간만에 나를 찾아온 친구인 것처럼 반가워서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종장 오는 양 본다라는 말은 무엇을? 저 산을, 안개 거치도 등장한 저 산을 내 친구인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면 산을 자신의 벗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발상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지? 그렇지, 자연추나 노랄테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도장 오는 양 보노라 산을 벗으로 인식하는 네모, 자연추나 노랄테이 태도다. 우리 시조에서 자연추나 노랄테이 태도가 나타나 있는 행들 많았지. 유신한 강파는 보내니난 바람이다. 그 다음 평조 한 잎에 백운이 절로 존다. 무심한 백구는 내 존난가 제 존난가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삼수. 이 곡은 어디인가 묻고 답해요. 이 곡은 여기 화암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곡 여기 화암이라는 곳으로 갔어. 자, 화암의 춤만 커더.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계절적 배경이 나왔네. 춘, 봄춘자거든. 많은 늦을 만자니까 늦봄이다 이런 뜻이야. 춘만 커다 늦봄이로다. 그러니까 역시 영탄적어죠. 영탄법입니다. 화암의 춘만 커다 앞에 이세서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는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면 문단법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고 춘만 커다 라고 한 걸 보니까 삼수는 계절적 배경 봄, 춘만 커다 늦봄이로구나, 봄이 늦었구나 하니까 영탄법. 자, 그럼 여기서 이 화암의 계곡물이 흐르는데
여기다가 지금 화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려볼게요. 계곡이 이렇게 화음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꽃을 띄우는 거야. 여긴 어디인데? 고산이라는 자연인데 여기서 우리의 시적 화자 거의 작가라고 동일시될 수 있는 이가 여기다 꽃을 띄워. 그럼 이 꽃이 어디로 가겠어? 속세로 가겠죠. 우리 자연을 소재로 하고 벼슬 후 은퇴한 다음에 사대부의 삶을 소재로 할 때는 어디와 어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라고 그랬어? 여기 속세와 이곳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인식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이가 여기 벽파에 푸른 벽자 파도 파자니까 여기 있는 화암, 고산, 구곡, 담 중에 이 곡인 이 화암에다가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낸다 할 때 이 야외가 속세인 거야. 알겠지? 자 여기가 자연이니까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낸다. 그러면 야외 위에다 쓰세요. 속세. 이 꽃을 띄워 속세로 보낸다. 왜? 종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사람들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하더라더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살인법입니다. 이가 이 벽파에 꽃을 띄워서 속세로 보는 이유는 이 속세에 있는 누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곳 승질을 몰라서 여기를 못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 꽃이 흘러내려온 이 자리를 그대로 역추적해서 이곳을 이렇게 오게 하려고 내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승질을 모르니 이 꽃을 따라오면 이곳에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야외로 보내겠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승지는 무슨 뜻일까? 밑에 쓰세요. 중의법으로 쓰인 단어야. 중의법. 나 승지, 중의법 두 가지. 첫 번째 아름다운 자연, 즉 고산을 뜻하죠. 사람들이 이 고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르니까 이 꽃 따라서 역추적해서 이렇게 오면 이 아름다운 자연 고산으로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목 고산고고가의 고산은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자연, 친화적 공간인 아름다운 자연의 의미도 있지만 학문의 세계, 학문의 세계라는 의미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문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오묘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알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때 승지는 1번 아름다운 자연 즉 고산 또는 2번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여기 오기만 하면 내가 학문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2번 학문의 즐거움, 학문의 진리를 뜻한다. 정리합니다. 승지는 원래 승리할 때 이길 승자, 땅지자, 이긴 땅이라는 뜻이야. 그럼 승지는 마치 콘테스트 같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을 겨루는 대회에서 이긴 땅이니까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승지를 모르니까 내가 꽃을 띄워서 이 꽃을 길잡이 삼아 이곳 아름다운 자연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지. 승지 1번 아름다운 자연, 구체적으로 고산이다. 그런데 이 고산이라는 공간이 제목에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학문의 세계, 수영, 학문 수영의 공간, 학문의 진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를 모르니까 학문의 즐거움, 학문의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지는 밑에 중의법이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하지만 1번 아름다운 자연, 고산인 동시에 2번 학문의 즐거움, 학문의 진리를 상징한다. 자, 그럼 사수. 삼곡은 어디인가 묻고 자기가 답하지 취병에 입이 퍼졌다. 그럼 삼곡의 구체적인 지명이 취병이야. 여기가 삼곡 취병이다. 취병은 풀을 취, 병은 병풍병자인데 푸른 병풍이 아니라 마치 병풍이 이렇게 쳐준 것처럼 이 고산의 산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취병이라고 한 겁니다. 잎이 퍼지는 건 비 많이 내리고 그 일주량이 많을 때 잎들이 자라서 퍼지는 거거든. 따라서 사수 초장, 취병 이것이 삼곡의 구체적인 지명이고 잎 퍼졌다라는 건 계절상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에 이제 강수량, 일주량이 많아서 잎이 뿌적뿌적 자랐다. 여름입니다. 여름. 녹수의 산조는 하상기음 하는데 녹수? 푸른 나무의 산조, 산세는 하상기음. 이때 첫 번째, 세 번째 글자 하와 상은 동사로 쓰인 거야.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음, 지저귀는데 반송. 잎이 넓은 소나무가 바람을 받아주니 여름경이 오셔라. 여름 풍경이 왔구나. 이 말은 여름에도 시원하다. 그럼 우리 은퇴한 사대부들이 잘 됐을 때 여름에 꼭 시원하다고 그래요. 자, 여름 풍경이 없다? 여름인데도 오른쪽 네모 시원하다. 자, 여기까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안 나온다. 그지? 자, 그 다음 오수. 사곡은 어디인가? 이 사곡이 송해라고 하는 곳인데 서나무 송자 절벽 애자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고산 가다 보면 여기 절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나 있나 보지. 이렇게 나 있나 보지. 자, 송해에 해 넘어간다니까 실한상 저녁이다. 담심 암영은 온갖 빛이 잠겨쉬라. 네, 또 나왔다. 담심 암영은 온갖 빛이 잠겨쉬라. 담 할 때 담이 고산구곡담 할 때 그 계곡 또는 연못, 심은 깊으심, 암은 바위암, 영은 그림자 영자. 여기 고산구곡 계곡이 흐르는데 여기에 주변에 있는 여기 어디 있어? 절벽이 어디 있어? 여기 사국은 송해라고 하는 곳인데 소나무가 있는 절벽이다. 절벽은 얘가 그냥 산 가운데 있는 암석이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게 다 절벽이지. 여기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소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산구곡담이 흐르고 있다. 근데 이 고산구곡담에 여기 절벽도 이게 바위니까 이 바위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반사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물 수면 표면에 이렇게 주변 풍경이 반사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곳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했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른 작품에도 꼭 나오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담심 암영은 온갖 빛이 잠겼구나. 아름답다니까 오른쪽 영탄정어죠? 영탄법이고 이렇게 수면에 그림자가 담겨있다. 오른쪽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수면의 그림자, 주변 풍경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친다라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씁니다. 자, 마지막 교정. 임천이 깊을수록 이 말은 임천, 숲, 임자, 샘, 천천히가 대유법, 자연. 이 자연이 깊을수록이란 말은 이 속세로부터 멀어져서 깊이, 자연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흥에 겨워하라. 나는 즐겁다. 이렇게 속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세로 멀어진다는 것은 자연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즐겁다. 유유자적한 태도네. 그래서 시조과자의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흥겹다, 만족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 모수까지 공부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개. 자, 육수. 오곡은 어디인가? 묻고 답한다. 은병이 보기 좋다. 이때 은자는 스물은자. 은둔, 은거 할 때 스물은자. 병은 역시 이제 병풍인데 여기 역시 절벽을 병풍 둘러놓은 것처럼 빗댄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보기 좋이, 보기 좋다, 아름답다. 수변정사, 수, 변, 물가, 정사, 깨끗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숙사 할 때 사자, 집사자. 수변정사, 물가에 지은 깨끗한 집인데 구체적으로 밑에 써있는 것처럼 이가 살고 있는 거처, 이 집일 거다. 수변정사는 소세함이 끝이었구나. 이때 소세는 깨끗함이 끝이었구나. 그러니까 매우 깨끗하구나. 그럼 이 깨끗한 우리 집에서 뭣도 하고 뭣도 한다? 강학도 하겠지만 뭣도 한다? 영월음풍하리라. 그럼 강학은 무슨 뜻이야? 강의할 강자, 학문 학자. 학문도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뭣도 한다? 영월음풍도 한다. 첫 번째 영과 세 번째 음자는 시를 읊다는 뜻이야. 그럼 두 번째 달, 네 번째 바람은 달 보고 바람 쐬며 즉 자연을 즐기며 시를 읊다니까 자연을 즐긴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육수 종장에는 강학하는 즐거움과 영월음풍이니까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도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도산12곡 생각나? 도산12곡도 학문하는 즐거움, 특히 독서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연이 있었어. 그게 칠수입니다.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다. 그럼 만권생애, 만권의 책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학자. 학자의 삶에 낙사, 즐거운 일이 무궁하다. 당연히 학자로 살아가는 삶의 즐거운 일은 독서하는 삶 또는 독서하는 즐거움, 학문하는 즐거움일 거다. 근데 이 중에 이렇게 학문하고 독서하는 즐거움 속에 왕래 풍류를 밀러 무사말이 이래서 왕래 왔다 갔다 하며 갈왕자 올래자 풍류를 즐기는 걸 말해 못하겠는가.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도 크다. 그래서 우리 교재 21쪽에 도산12곡 7수에 학문하는 독서하는 즐거움과 플러스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 7수 꼭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여기는 고산 9곡과도 학문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 연이 바로 6수이다. 자, 그 다음 7수. 육국은 어디인가? 조역이 물이 넓다. 이 조역은 낚시터야. 우리 은퇴한 사대부들이 어부로 한가롭게 지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낚시터가 낯설지 않을 거야.
육고기는 여기 낚시터인데 물이 참 넓구나. 나와 고기가 누가 더 즐기는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리법. 내가 자연을 즐기는 것과 물고기가 자연을 즐기는 게 똑같은 것 같다. 그럼 나랑 물고기의 태도가 똑같네. 나와 물고기가 동시에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한 몸인 것처럼 똑같이 자연을 즐기고 있네. 그래서 나라는 인간과 물고기라는 자연이 하나 된 모습, 조화로운 모습, 이것도 역시 자연친화 노라일체의 상태, 정서를 나타내는 구절이야. 꼭 기억해. 나와 고기가 누가 더 즐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고기도 나랑 똑같이 한 몸이 된 듯 자연을 즐기고 있다. 무라일체의 정서입니다. 고산고고가에 무라일체 2개 나왔어. 그렇지? 아까 어디에 무라일체? 안개가 거치니까 먼 산이 그림이다. 벗, 옷양, 본다 할 때 그 부분 무라일체였고, 여기 있는 나와 고기가 누가 더 즐기는가? 이거 둘이 똑같이 자연을 즐긴다. 이 부분 무라일체였다. 마지막 황혼의 즉 저녁에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 하더라. 이 대는 연대감 할 때, 연대의식 할 때 대자 함께 대자, 월 달월자, 귀가 할 때 돌아갈 귀자. 대월기 달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달빛 받으며 달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수.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의 추색이 좋다 할 때 풍암의 풍 동그라미, 이 풍이 단풍 풍자야. 그 다음에 추색이 좋다 할 때 추 동그라미, 이 추는 가을 추자야. 그럼 단풍은 가을이 되니까 여기는 팔수는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추색이 좋다 할 때 추색, 밑에 네모에 가을빛이 좋구나 이렇게 쓰면 되고, 역시 좋구나 오른쪽 영탄법이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꼭 알아둬.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서리가 있고, 서리가 내려야 나뭇잎들이 단풍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단풍에 물든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비단이라고 비유를 잘했어. 서리 가을에 단풍이 들기 위해 꼭 서리가 먼저 내린다. 따라서 서리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다. 또 하나, 그 가을에 서리 맞고 단풍이 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단풍을 비단이라고 비유를 잘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중장, 형상, 맑은 서리 할 때 상동그라미 이게 서리야. 형상이 10개 치니 맑은 서리가 10개 이렇게 내리니 절벽이 갑자기 금수이로다. 금, 비단금, 수노을수. 수농 비단 같구나. 그럼 절벽에 수농 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있는 거다? 단풍이 된 거다. 그래서 금수 이걸 직역하면 오른쪽 빨간색 네모 수농 비단이로다 라는 뜻이고, 이때 금수는 진짜 비단을 보다 절벽에다 깔아놓은 게 아니라 금수의 원간되면 뭐다? 단풍. 서리가 내리니 절벽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단풍 구경하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한참 바라본다. 하나,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다는 것은 집에 돌아갈 것도 잊어버린 채 저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고 있다, 감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져서 감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수. 팔국은 어디인가? 금탄에 다리 막다. 다리 막다 한 거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 그 다음 금탄은 검은고 금자, 탄은 맹물, 신행물 탄자야. 검은고 연주하고 노는 신행물, 신행가라는 뜻입니다. 팔곡을 금탄이라고 불렀어. 옥진 금희, 이게 아주 훌륭한 검은고라는 뜻이고요. 수상곡을 연주하니, 즉 훌륭한 검은고로 한 두세 곡을 이렇게 내가 연주를 하니 고조 옛날 이 가락을 알아줄 리 없이 혼자 즐겨하느라, 나 혼자 내가 연주하는 이 검은고 가락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즐겨하노라 했으니까 내가 외롭거나 고독하진 않는 거야. 그냥 달이 뜬 밤에 검은고 연주하면서 그 곡조에 흠뻑 빠져서 나 혼자 그 밤 시간을 즐기고 있다. 외롭고 슬픈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십수. 십수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중의법이 아주 많이 쓰인 영이야. 해볼게. 구국은 어디인가? 여기가 마지막 장소인데 여기가 문산이야. 얘들아, 문산의 첫 번째 글자 문자가 우리 이 정도 한자는 다 알고 있잖아. 첫 번째 글자 문자가 무슨 문자야? 확문 할 때 그 문자인 거죠. 문산은 그냥 산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학문의 세계, 학문의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자, 세목허다 할 때 세는 해세자, 그 해가 뭐 점을 보자. 한 해가 그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목허다 위에다 시간적 배경은 연말이다. 겨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 연말이다 이렇게 쓰면 돼. 연말. 기양괴소. 얘들아, 기양괴소는 나쁜 거 아니고 무서운 거 아니고 첫 번째, 세 번째 글자 기괴하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아주 스페셜하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네 번째가 진짜 암석이니까 바위. 그리고 이 문산에 와보니까 아주 속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기괴한 암석이 눈에 묻혔구나. 어머나. 그리고 눈 나왔으니까 대조적 배경은 겨울이겠네. 그럼 생각해봐. 속세에 흔히 보이지 않는 기암괴석이 눈에 또 이렇게 막 묻혀있어. 이거 아름다운 설경이란 뜻이야. 설경. 자,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이거 역시 오른쪽 영탄법, 영탄적 어조이고, 아름다운 그렇지 않아도 속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위가 눈까지 살짝 이렇게 덮고 있어서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라는 감탄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있는데 눈까지 막 살포시 덮이는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있는데, 유인, 놀유자, 사람인자. 그냥 놀러다니는 사람들은 유인들, 놀러다니는 사람들 유인들은 여기 이 문산까지 와보지도 않고, 에이 거기 가봤자 볼 것도 없을 거야, 별로 안 예쁜 거 없을 거야, 에이 볼 것 없다 하더라. 유인, 놀러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 문산까지 와보지도 않고, 에이 거기 뭐 볼 거 없어, 볼 거 없다고 하더라. 멍청한 것들, 에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칩수 정리해보자. 자, 문산은 일단 중의법을 쓰였는데, 첫 번째 칸 그냥 지명, 구체적인 지명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하필 이 산 이름이 문산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칸 학문의 세계.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아름답고 막 즐거운데, 유인, 얘네들이 와보지도 않고, 즉 저 사람들이 공부해보지도 않고, 아 공부 싫어, 공부 재미없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목보다는 그냥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기암괴석에 눈이 살짝 이렇게 내려앉은 그 모습은 일단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문산을 학문의 세계로 본다면 두 번째 칸 학문의 오묘한 진리가 눈에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살짝 눈만 헤치고 보면 그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우고 즐거운 것인지 알 텐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이 공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문산 1번 첫 번째 줄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문산 지명,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세목보다는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공통이고, 자, 기암괴석에 눈이 있는 거, 이거 문산의 자연을 본다면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묻혀있다. 이게 세 번째 칸 기암괴석 플러스 눈의 의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그렇다면 여기 유인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 있나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칸 유인은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놀고 다니는 사람. 근데 만약에 이 문산을 지명이 아니고 뭐라고 해석한다면 학문의 세계, 학문의 세계로 해석한다면 이 기암괴석이 눈에 묻혀있는 건 학문의 진리가 눈에 가려져 있다. 그러면 가려져 있으니까 살짝 눈만 걷어내는 노력만 살짝만 해도 학문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근데 유인들은 와서 볼 것 없다고 한다 할 때, 유인들은 어떤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학문을 게을리하는 사람, 학문을 게을리하는 사람, 학문을 게을리하는 사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잠깐만, 딱 보니까 생각났어. 가려져, 이거 이중피동이 아니야. 가려져. 이중피동인지 아닌지 보려면 기본형부터 찾아야 되지? 기본형은 가다야, 가리다야? 그렇지, 가리다다. 얘가 기본형이다. 얘는 가다에 리 붙은 게 아니라 원래 가리다다.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야? 가리까지네, 가리. 그럼 가리 뒤에 뭐 붙은 거야? 어지다. 그래서 가려지다가 된 거니까 여기 가려지어 있다 할 때 가려지, 얘는 이중피동 아니네, 그지? 가려지다의 어감 가려지 플러스 있다 할 때 어잇, 얘는 보조용한 완료를 뜻하는 거네, 그죠? 완료.
그러므로 가려져 있다 할 때 가려져 이주피동 아니에요. 그쵸?